당신이 평생 배운 모든 지식이 5년 안에 쓸모없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쏟아낸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에게는 생존 위협 신호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흘려듣는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기술 쓰나미에 휩쓸려 시대의 낙오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것은 이제 죄악입니다. 지금 당장 머스크가 던진 생존 열쇠를 움켜쥐십시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머스크가 이번에 제일 먼저 던진 폭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경사진 길을 자전거로 내려가는데 속도가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엔 제동장치 쓰면 머물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속도가 너무 붙어서 제동장치 밟아도 고무 타는 냄새만 나고 전혀 멈추지 않아요. 머스크는 지금 인공지능이 정확히 그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머스크 자신도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전 세계를 향해 외쳤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서 점검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속도 조절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의미 없어졌다고 시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옆 가게가 신형 장비 들여와서 손님 싹쓸이 하는데 나만 구식 방법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퍼붓는 자금이 1년에 수백조 원에 이릅니다. 한 기업이 발을 빼면 다른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이건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국군을 걸고 인공지능 주도권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마치 냉전 시절 누가 먼저 우주에 가느냐를 두고 경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현실을 두고 정지 버튼도 존재하지 않고 속력 조절기도 없다고 비유했어요. 이미 통제 불능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작동에 필요한 반도체 칩은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죠. 2026년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제작하는 신형 칩은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대기줄을 서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이 광속 변화 앞에서 관찰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물결에 뛰어들 것인가? 사실 50대에서 70대는 이런 변화가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익숙해지는 것도 버거운데 인공지능이라니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분명하게 말하죠. 변화는 이미 개막했고 누구도 예외지대는 없다고요.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초반엔 거부하던 분들이 결국 카카오톡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세상이 됐죠. 인공지능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몰라도 은행 거래 어렵고 병원 진료 예약도 곤란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선사하는 기회는 막대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경보를 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주하는 열차에 치이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쏘아올린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변곡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곡점이란 변화 속력이 너무 급격해져서 우리 인간 두뇌로는 도무지 미래를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블랙홀 입구와 유사해서 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내부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대다수 미래학자들은 이 지점이 2030년 전으로 도래할 거라고 전망해왔죠. 아직 여유가 좀 있네 하고 느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변곡점 통로 속으로 진입해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발생한 사건들을 되짚어보세요. 2022년 하반기 챗GPT라는 도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신기한 완구가 나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대화 좀 잘하는 기계 정도로 인식했죠. 그런데 겨우 2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출시된
인공지능 모델들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26년 지금 인공지능이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했는데 성적이 상위 1%에 진입했어요. 평생 공부만 파고든 우수자들을 가볍게 추월한 거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로 합격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문서 작성하고 영화 각본 쓰고 복잡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스스로 개발하죠. 겨우 2년 사이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어요. 본인도 주마다 몇 차례씩 인공지능 역량 보고 입이 쩍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월요일에 충격받았는데 수요일 되면 또 새로운 기술 나와서 더 크게 경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이 속력이 앞으로 한층 더 가속화될 거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올해인 2026년은 그 변화가 절정에 도달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제 머스크가 내놓은 세 번째 경고로 진입하죠. 이번 내용은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할지 모릅니다. 바로 범용 인공지능 출현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한 분야씩만 특화된 편협한 천재였습니다. 바둑이나 통역처럼 지정된 업무만 잘 처리했죠.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모든 영역을 두루 잘하는 전천후 인재가 등장한다는 의미예요. 머스크는 이게 바로 올해인 2026년에 달성될 거라고 자신하죠. 음식점에 직원 채용했는데 조리와 접객은 물론이고 청소 정돈과 기기 수선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고객들과 깊은 대화까지 주고받는 완전 무결한 직원이 생긴 거죠. 이런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사장님은 정말 편안하실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자녀들 앞날이죠. 과거에는 기술 하나만 확실히 익히면 평생 생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법조인 같은 전문직을 선망했죠. 하지만 이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런 전문직들 입지가 흔들려요. 머스크는 수많은 직업이 단숨에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감소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노동 자체 가치가 근본부터 동요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범용 인공지능 출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환이 될 거라고 말하죠. 불발견보다 훨씬 더 강렬한 충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공포만 조장하는 게 아니죠. 기술이 인간 역할을 대신할 때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 가치를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감정 달래주고 진심 어린 공감 나누는 일은 여전히 우리 영토입니다. 음식점에 단골 손님이 찾아오는 이유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따뜻한 마음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죠.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기보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는지가 부의 척도가 될 겁니다. 머스크 말대로라면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옵션 아닌 필수가 됐어요. 자녀들에게 암기 대신 인공지능을 동료처럼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능한 비서 같은 인공지능 설명 들으셨죠? 그런데 머스크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머스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030년 도래하기 전에 인공지능은 전 인류 지능 총량을 뛰어넘을 거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인류 역사에는 무수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상대성이론 창안한 아인슈타인과 만유인력 발견한 뉴턴이 있죠. 천재 예술가 다빈치와 우리 세종대왕님도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전 세계 80억 명 두뇌를 모두 합산한 것보다 인공지능 하나가 더 우월해진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딱 4년 뒤인 2030년 이내의 말입니다. 쌀 한 톨이 매일 2배씩 증가하는 이야기 접해보셨죠? 첫날은 한 톨, 둘째 날은 2톨, 셋째 날은 4톨이 됩니다. 초반엔 미미하지만 한 달만 경과하면 온 국토를 쌀로 뒤덮고도 넘치죠. 머스크가 말하는 인공지능 진화 속력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진화해왔습니다. 내 용적이 조금씩 확대되고 도구 사용법 습득하는데 수십만 년이 소요됐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이 존재들은 수면도 취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며 1년 365일 오로지 학습만 하죠. 인간이 100만 년 투자에 이룬 진보를 인공지능은 단 몇 개월 만에 따라잡고 추월해버리는 겁니다. 머스크가 강조하는 핵심은 학습 알고리즘 개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똑해지는 방법론 자체를 스스로 터득한다는 거죠. 과거엔 사람이 일일이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학습해요.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서적을 일시에 다 독파하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체화하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인공지능 성능이 학습 방식 개선만으로도 수천 배씩 도약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업무 노하우 누적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노하우를 단 1초 만에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머스크는 이런 수준의 지능이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능이라는 게 더 이상 귀중한 보석이 아니라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믿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녀들 명문대 진학시키려고 뼈 깎는 고생하신 것도 지식이 곧 역량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 지능을 합산한 것보다 우수해지면 우리가 중시해왔던 암기 위주 교육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2030년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길이죠. 나보다 수만 배 우수한 존재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비관하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이 막강한 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 치료하고 빈곤 근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방향 잃지 않도록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가치관 주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죠. 머스크가 예고한 변화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바로 지능과 노동 가격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사실 그 상품 제작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제과점에서 빵 하나를 3,000원에 구입한다고 해보죠. 밀가루나 설탕 원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 빵을 맛있게 구워내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한 제빵사 급여와 매장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가 가격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앞으로 이 노동력이 거의 무상이 될 거라고 말하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자리를 점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품 가격은 오로지 원재료비와 전력비만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음식점 운영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시죠? 역시 인력 관리입니다.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보험도 가입해줘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최저임금도 반영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구매하면 평생 급여 불필요한 로봇 조리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력비만 조금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 가격은 급락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가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직의 지능이죠. 의료인 한 명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지 부모님들은 잘 아십니다. 의대 6년에 수련회 1년, 그리고 전문의 과정까지 합산하면 최소 11년이 소요돼요. 그동안 투입되는 교육비만 해도 수억 원이 훌쩍 초과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양성했으니 의료인 진료비나 시술비가 고가인 건 당연한 일이었죠. 법조인도 같습니다. 로스쿨 과정에 시험 준비까지 합치면 수년은 확실히 걸려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의료인 하나를 완벽하게 교육시키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제하는 데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전 세계 수만 대의 로봇 의료인에게 그 지식을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년의 시간이 단 1초로 압축되는 거죠. 머스크는 이런 현상을 두고
지능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나 쏟아지는 햇빛처럼 지능도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자금이 있어야 좋은 서비스 받습니다. 고액 변호사 고용하고 명문 병원 가죠. 하지만 지능과 노동 가격이 0에 근접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거의 무료나 다름없게 됩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화폐 없이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이 원자재비와 전력비 정도만 잔존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지금의 수십 분의 1로 하락할 겁니다. 예국 자금이 없어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 풍요사회가 온다는 논리죠. 평생 절약하고 저축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금이 있어야 노후가 안정적이라는 신념으로 사셨죠. 그런데 머스크 말대로라면 돈 자체 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상품이 너무 보편화되고 저렴해지니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이 지금은 큰돈이지만 모든 게 무상에 가까워진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가격 붕괴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라고 예고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 목격하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하던 시절부터 지금 10,000원 가까이 하는 세월을 견뎌오셨으니까요. 매달 급여만 제외하고 다 오른다는 말이 우리 삶의 진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제 정반대 세상이 온다고 예고하죠. 돈의 의미가 완전히 재편되고 가격이라는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본격화되면 이 공급량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시장에 사과가 딱 10개 있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0명이면 사과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밤낮 없이 사과 수확해서 시장에 사과를 수백만 개씩 쏟아낸다면 어떨까요? 구매하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과가 산더미처럼 적재되어 있으면 사과 가격은 결국 0에 근접할 수밖에 없죠. 머스크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물가 하락이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던 경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죠. 자동차도 주택도 의료비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해서 저렴해지는 거예요. 머스크는 상품이 증가하는 속도가 화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라고 단언했죠.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체계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가장 가슴 아프고 섬뜩한 경고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 참 자주 들리시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 기피하고 출산 포기한다는 소리가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현실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분석했죠. 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붕괴 구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지적한 수치가 참 놀라워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수준인데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머스크는 이 속도라면 3세대 뒤인 90년 뒤에는 한국 인구 대부분이 소멸한다고 경고했어요. 머스크는 이웃나라가 침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되는 수준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국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기저귀 판매량을 보라고 했죠. 성인용 기저귀가 유아용 기저귀보다 많이 판매되는 국가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이 지점을 통과했어요. 거리의 유아 울음소리보다 노인들의 지팡이 소리가 더 흔해진 풍경입니다. 머스크는 이웃나라가 겪는 어려움도 결국 이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머스크는 한국이 살 길은 딱 3가지뿐이라고 말하죠.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수명 연장이에요. 기계가 사람 노동을 대체하고 잔존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죠. 특히 수명 연장에 대해서 머스크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노화를 조절하는 시계가 있고 이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인류가 조만간 150세까지 생존하는 세상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청년들처럼 활기차게 200세 시대를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로봇이 충당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며 지혜를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2026년 범용 인공지능 출현부터 가격이 무너지는 경제혁명까지 참 경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인공지능을 두려워 말고 동료처럼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평생 학습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향유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입니다. 내 몸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스크는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대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기술의 축복을 향유하는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에도 더 쉽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